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용 대표입니다. 자, 오늘 3월 5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1%대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코스피 1.16, 코스닥 1.23. 미증시 조정과는 별개로 우리 시장 긍정적인 이슈만 지금 적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환경이다. 사실 어제 우리 시장이 하락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조정장을 보였지만 미증시보다는 더 강력한 지지력을 좀 보여줬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늘은 이제 완전한 상승 흐름으로 바뀌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도 미증시 변동성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하락 출발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하락장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장 시작 전에 멋진 재료로 인해서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 미증시 보면 다우지수 급격하게 하락을 했죠. 누가 관세를 올리면 뭐 전통산업군 강세다. 이게 사실 수급적인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전통산업군이 강세를 보일 수가 없는 게, 수급적인 요인은 시장의 호재와 악재에 대해서 급격하게 반응하면서 움직이게 되고요. 재료가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관세를 올리면 전통산업군이 살아날까요? 상대방도 올릴 텐데 오히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GM이나 포드를 예로 들어볼까요? 자동차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일단 상대 교역국에 대한 관세를 올렸어. 그러면 그 차값이 미국 내에서 비싸지. 그러면 사람들이 GM이나 포드를 사나? 소비 심리가 악화되지. 그리고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도 해외로 수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 수출할 때 상대방 국가 관세 이렇게 매겼는데 여긴 안 매기겠어요? 그럼 수출길도 막혀. 모두가 공멸하는 길입니다. 일단 자동차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이 맞물리는 건데, 소비 심리가 왜 악화될까요? 자동차 이외에 다른 모든 물건값들이 다 상승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격화되면서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둔화되는데 인플레이션은 증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를 포함해서 전 세계 경제가 초토화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고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기업인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권력의 정점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세계 경제를 이 관세 전쟁으로 흔들어서 망가뜨리면 가장 멍청한 장사꾼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평가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그렇게 멍청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은 절대 멍청한 사람이 아니죠. 굉장히 여우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평가를 자기가 받게끔 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오전에 우리 시장이 붕하고 상승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어, 이게 뭐냐면요. 트럼프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이 이게 협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세를 이렇게 매기겠다고 했으면서 바로 다음날 에이 줄여줄게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많이 없어 보이죠. 그 없어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이 지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 인터뷰를 보면은,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니까 캐나다랑 멕시코랑 우리가 말 잘 들을게 이렇게 연락 왔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그렇게 왔을 수도 안 왔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죠. 자신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굉장히 자존심을 살려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대통령은 매우 공정하고 합리적. 이 얘기는 잘 한다고 했으니까 상호 이 관세를, 이 고일 관세 좀 감세해 줄게, 경감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면 철회될 가능성이 일축했다 그러죠. 이 얘기는 또 뭐예요? 말을 바꾸진 않을 거야. 대신 말 잘 들으면 조금 봐줄게. 지금 자존심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국 긍정적이지가 않고요. 그걸 트럼프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해요? 상대 국가의 경제도 볼모로 잡아놓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곧 협상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이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 시장 오늘 양시장 모두 1% 강세 흐름 보였는데,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바로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요 인터뷰, 이 상무부 장관의 인터뷰인데요. 이 인터뷰가 오늘 장 시작 전에 좀 어떻게 보면 빵 하고 터졌습니다. 사실 어저께 나온 기사예요. 어제 나온 기사인데 이렇게 장 시작 전에
기사 내용이 딱 터졌는데 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 시장은 오전 초반부터 일단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가 트럼프의 의회 연설이라고 제가 어제 이 시간 유튜브에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정인데 여기서 나온 이슈들이 모두 우리 시장엔 도움이 됐습니다. 악재는 불확실성 해소로 또 호재는 호재 나름대로 테마를 만들면서 자 그래서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반도체법 폐지를 얘기했는데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죠. 자 일단 내일 이슈 살펴보게 되면 연준 베이지북 공개가 되고요. 자 산업 동향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각 지역별로 어떤 산업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리고 2월 ADP 취업자 변동. 지금 고용 지표는 너무 뜨거워도 안 되지만 너무 차가워도 안 됩니다. 너무 차갑게 되면은 경기도나 우려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2월 ISM 비제조업 지수, 제조업 이외에 이제 지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 지수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일단 관심 섹터와 종목을 우리가 살펴보면 조선 LNG는 계속해서 관심입니다. 오늘도 결국 시장의 주인공은 조선 LNG였어요. LNG라고 볼 수 있죠. 오늘은 조선보다는 LNG인데 결국에 근데 LNG 사업을 하기 위해선 조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조선 LNG는 묶어서 봐야 되겠고 로봇 관련주 아침부터 가장 강했었던 테마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사업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정위에서 허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우크라 재건 관련주는 우크라 재건 어저께도 제가 이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협상이 결렬됐잖아요.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서로 고성에 오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협상이 안 된 거지 전쟁 지속 뭐 지속은 맞지만 협상을 아예 끝내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둘 다 휴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협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가 나왔죠. 어제 제가 뭐 이거는 완전 경제 식민지를 만들려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순환매가 다시 시작되면서 우리도 활발한 매매를 좀 진행을 했는데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이건 어저께 거고 클로봇 오늘 드디어 이제 수익 실현 좀 나가줬는데 사실 추가 매수를 못한 게 좀 아쉬워요. 왜냐면 순서상 원희홀딩스 수익 실현이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얘가 먼저 나가고 얘가 그 다음에 올라가가지고 뭐 클로버스 추가 매수를 못했지만 어쨌든 수익을 보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승 오늘 조선 LNG 쪽에서 터지면서 제가 1승은 그동안 계속 시크릿 종목으로도 드리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멋지게 이제 흐름이 나왔다는 것. 자 일단 사실 이 클로봇의 지금 차트를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시간 외에서 제가 이거 오늘 장중에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늘 18,000원에서 17,000원 요 사이 구간의 박스권에서 지지를 받았다면 오늘 재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분봉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등락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17,000원 깨지면서 내려가는 걸 보고 나서 18,000원 깨지고 내려가는 걸 보고 나서 오늘 종가까지를 좀 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였고 종가까지 보면서 18,200원인데 사실 우리가 매수한 평균 단가가 18,000원이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여기서 뭐 추가로 더 잡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지켜보자였고 오전 초반에 흐름이 나오죠. 갭 상승 출발했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아주 멋진 MOU 재료를 내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제조 물류 로봇 사업 경쟁력 강화 MOU 체결.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사업을 한다는 건 곧 삼성과 같이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클로봇이 강하게 임팩트를 받았고요. 사실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의 로봇 기업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국내 판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기업들, 다른 로봇주들과 연결이 되고 엔비디아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클로봇은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고 지금 이런 자리인데 사실 신고가 자리도 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오늘 거래가 굉장히 대량 거래였고 오늘의 대량 거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매물을 소화를 좀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자리 그리고 대량의 거래 최근 거래 중에 가장 대량 거래죠. 터졌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는 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로봇 오늘 굉장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 클로봇을 추가 매수를 안 한 이유가 또 뭐냐면
저는 추가 매수보단 종목을 나누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익홀딩스에 좀 진입이 돼 있었습니다. 원익홀딩스 대표적으로 최근에 로봇주로 이제 강세를 보이는 신선한 종목인데, 이거 역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도 설명을 드렸고 요때도 설명을 드렸죠. 요때 이제 시간의 강세 보이는 거 보면서 우리가 이제 2월 26일 날 아마 처음 매수가 진행이 됐을 거예요. 얘는 여기다 제가 매매한 흔적을 써놓지 않았는데 오늘 그만큼 바빴습니다. 원익 2월 26일 정확하게 이날입니다. 사실 이날 상승 흐름 나오면서 다음날 상승 갔어야 돼요. 근데 이제 상승을 못한 이유가 우리가 또 이번에 연휴일 때 이 2월 초랑 마찬가지예요. 2월 초에 우리가 연휴일 때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관세 얘기를 처음 했잖아요. 그런 시장을 붕괴시켜 놨는데 이번에도 역시 관세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붕괴시켜 놨고 그 영향으로 이틀 동안 하락을 보였습니다.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하려면 더 가격이 내려와야 됐습니다. 이격이 좀 넓어서. 그래서 신규 매수만 어저께 다시 한번 시켜드리고 오늘 급등을 보였는데 20%까지 상승했죠. 가장 신선한 로봇주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거 오늘 장중에 그런 얘기 드렸어요. 1500만 주 넘어가는 순간부터 급등이다. 근데 딱 그 순간이 오늘 점심시간에 요 시간 딱 1시에 터졌죠. 그러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는데 별달리 나온 재료는 없습니다. 기준과 똑같아요. 메타가 선택한 이제 로봇팔에서 촉각 센싱을 만드는 이제 워닝 로보티즈라는 자회사를 이제 원익홀딩스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익홀딩스까지 오늘 급등을 보였는데 그러면서 수익 실현 멋지게 나갔죠.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최근 조정장에서 우리는 기존의 주도 섹터와 주도 테마들을 계속 관찰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도 테마나 주도 섹터, 예를 들어서 AI 반도체와 로봇 등 기술 기업들을 봅시다. 지금 주춤거릴 수 있어요. 뭐 장기간 되면 한 3개월 정도 조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럴 수 있어요. 몇 년 전에도 그랬죠. 1분기 때 오르고 2분기 때 조정, 3분기 때 다시 상승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고점이 어디가 될지, 뭐 3월 말에 딱 끝날지 우리가 이 최고점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뭐 반복 매매를 해준다라는 개념인데 매매잖아요. 반복 매수가 아니고 반복 매매입니다. 그러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를 반복하다가 결국에 마지막 매수한 물량은 하락하면 뭐 손절이 아니면 물리게 되겠죠. 근데 그 올라가는 추세에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 정도 물량은 가져가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항상 비중은 일정하게 담았으니까 내려와서 어떤 시점이 됐을 때 다시 매수해주면 되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길게 가져가도 되는 생명력이라는 것 자체가 이 종목들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봐도 이거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자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주가 한번 튀겨 먹자고 이거 재료들 만드는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모든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로봇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또 이 로봇 산업 등 모든 기술 기업들의 원료가 되는 게 뭐예요? 반도체예요. 이 두 가지는 절대로 고점 인식이나 업황이 둔화될 수 있는데 둔화된 업황을 제외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발전의 끝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쪽 주요 섹터, 주도 섹터들은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최근에 하락장일 때 오히려 더 매수를 하자 관점에서 매수 진입을 해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내려오는 걸 계속 사는 것보다는 확률적으로 하나를 계속 하는 것보다는 두세 개 이 똑똑한 여우는 굴을 여러 개 판다라는 속담이 어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똑똑한 토끼인가요? 그 굴을 여러 개를 파놔야 돼요. 그래야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빨리 오를 수 있는 것들부터 정리하면서 정리한 걸로 다른 종목들을 또 작업을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훨씬 더 효율적인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원익홀딩스까지 이렇게 수익을 받고 하나 더 있는데 이제 1승이죠. 1승은 오늘 제가 매수 사인 드린 거 타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제 4,700원에서 매수 사인 드렸는데 필이 오잖아요. 트럼프가 연설에서 뭘 얘기했냐면 알래스카 LNG를 얘기해. 알래스카 LNG 얘기하는데 사실 어저께는 반응을 보이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종가나 이럴 때 살려고 했는데 연설 중에 얘기를 하니까 화성밸브 상한가 들어가고 동양철강 상한가 들어가고 관심주들이 상한가로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승을 그냥 4,700원 그때 현재가였는데 그냥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매수하셔라 그랬는데
그 시점에 못 보셨다면 매수를 못 하셨겠지만 어쨌든 그때 매수를 안 했어도 우리가 계속 들고 있었고 평균 단가가 4,825원에 지금 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을 수익 실현, 또 오늘 새로 매수하신 분들은 새로 매수한 물량 수익 실현이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더 가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인 게 오늘의 이 수급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 2월 25일 날 수급이 좀 부족했어요. 매물을 소화하기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매물 소화하면서 가격을 올려놨죠. 이 얘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에 있는 매물은 요날 이제 1차적으로 소화가 된 거고요. 2월 25일 날. 그거 소화되면서 오늘 더 올려서 키가 커서 여기 있는 매물을 소화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매물 소화 계속 가져가고 있고 여기 있는 매물이 남았죠. 순차적으로 상승 흐름 나오면 상승 추세를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승도 저는 계속해서 관심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종목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매매한 세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제가 항상 얘기했던 이 얘기가 맞는 얘기 아닐까요? 우리 시장 진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지난해까지 오르지 못한 데 따른 보상을 받기 시작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증시의 심한 변동성 그리고 하락 마감 영향 오늘 완전히 제꼈죠 우리는. 그리고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탔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정이었어요 사실 트럼프 의회 연설. 여기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증시에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콕 집어서 불평을 쏟아냈죠. 이거는 또 이 생각을 추후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이 사실 그렇잖아요. 이 군사적으로도 미국에게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니까. 근데 이제 평균 관세가 4배가 높다라고 비난했는데 이거에 대한 팩트는 없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팩트는 없고 지금 불평불만만 계속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FTA 협정을 맺은 그런 국가들이 대부분 우방국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관세를 무엇 4배고 몇 배고 왜 미국이 손해인지는 팩트가 없어요. 단지 얼마 전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 안의 경제가 증시가 많이 올랐지만 증시를 따라가지 못한다. 거품이다. 안을 열어보면 전부 쓰레기다. 다 갈아 엎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든 지금 경제 입법된 상황들 그리고 그 뭐 규제든 입법 사안이든 뭐 무역 협정이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드러내서 뜯어 고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판을 짜려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큰 피해를 본다면 효율 떨어지죠. 정확한 미국 경제의 튼튼함을 만들려고 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살이 찐 그 사람 비만인 사람에게 살을 빼게 하려고 지금 아예 개복을 해서 막 뜯어 고치는 거예요. 단지 식이 조절하면서 이렇게 살을 운동을 하면서 빼야 되는데 개복부터 왜?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문제라는 거죠. 이거를 협박성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하면 미국에게 더 불리한 걸 입증할 건지 전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에게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거는 이거죠. 반도체법, 칩스법, 2,8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이 칩스법을 완전 폐지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뭐 우리나라를 콕 집은 거예요. 우리나라와 함께 TSMC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미국에게 맞춰주고 있죠. 투자하겠다 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 얘기가 나오면 저는 급락이 나온다. 급락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주가가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이게 웬걸 4%대 상승하면서 마감 종가 3%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후에 더 악재로 작용되면서 하락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반발 상승한 데 따른 오늘 반발 상승이 이제 기술적 반등이고 하락 추세가 좀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일 뿐이지 결코 지금 얘기 때문에 오늘 이 반도체법에 대한 얘기 때문에 라면은 오늘 아예 하락을 했어야죠. 근데 오늘 올려놓고 내일 하락한다면 이거는 반도체법 폐지 때문이 아니고 그냥 기술적으로 지금 추세가 하락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점 만들면 다시 회복하면서 올라가야 될 텐데 그때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만큼은 맞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죠. 내일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도 미국에 투자하겠다 하면서 하이닉스가 발표해버리면 급등 나옵니다. 초급등 나와요. 그런 자리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지금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사실 한민레이저, 필옵틱스 얘네들 시간에서 강세거든요. 필옵틱스가 시간에서 한 1% 정도 올랐고 한민레이저가 4% 가량 올랐는데, 이 반도체 관련주들 여러분 그게 끝이 나는 게 없어요. 여기는 끝이 나려면 인류 기술이 정점에 다다라야 돼요. 여러분 반도체 정점이 어딜까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유리기판이죠. 그 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예요. 그 다음 뭐가 될까요? 그 다음 비닐 나올 거예요. 비닐. 그 다음 뭐 나올까요? 액체 나올 거예요. 액체. 나노 기술을 활용한 액체형 반도체 나올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나오게 돼요. 영화에 나오는 것들이 현실화가 됩니다. 근데 지금 나올까요? 몇백 년 걸릴 수도 있어요. 몇천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 기술 개발이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반도체의 앞으로 갈 길은 까마득합니다. 우주로 어떻게 나갈 거예요? 어,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의 계산을 하고 그 계산을 위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그 양자 컴퓨터를 개발해서 만드는 소재들 다 어떻게 개발할 겁니까? 이게 이 모든 것의 기본이 반도체예요. 그냥 끝이 없다고. 지금 당장 업황이 둔화돼? 그러면 그건 조정 맞아요. 근데 그 조정에서 사야 된다고. 업황이 둔화됐지만 다시 기술 개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새로운 반도체의 수요가 생기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끝났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 당장 팔고 싶어서 가격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심리를 표방하는 건데, 그런 심리에 휘둘릴 거 없이 그냥 팔아줄 때는 팔아주고요. 내려오면은 끝이 아니니까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비중 관리하면서 사가는 거고. 전략적으로 항상 대응해야지 끝났다. 뭐 이런 자극적인 내용들에 우리가 휩쓸릴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반도체가 끝이 나려면 그냥 인류가 원시 시대로 가야 됩니다. 원시 시대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불평을 쏟아냈지만 우리 시장은 이게 불확실성 제거로 좀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더욱 상승을 했고, 지금 말씀드린 반도체법 폐지 방침 요 얘기인데, 삼성전자마저도 보합권에서 약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이 악재 이외에 오히려 우리 시장에는 더욱더 호재로 작용했던 것들이 바로 이 알래스카 LNG 사업입니다. 뭐 64조 원 규모의 사업비는 계속 의견이 갈리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트럼프는 천연자원에 관심이 많다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2차 전지도 싫어하잖아요. LNG 얘기는 제가 기사를 띄워놓질 않았는데 이건 어저께 보여드렸습니다. 기사를. 한국 참여를 원한다고 아주 강하게 얘기했죠. 한국 기업들에게 파트너십을 요청했어요. 포스코 인터 뭐 이렇게 대기업들부터 해서 화성밸브, 동양철강, 개별주까지 모두 급등했습니다. S&T 에너지, 중공업 봐봐요. 조선주가 낄 수밖에 없죠. 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매매했던 1승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일본과 한국 수조 달러씩 투자를 하면서 파트너가 될 것이다. 뭐 파트너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뉘앙스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테마가 형성된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화성밸브 상한가를 오늘 기록을 했고, 이 종목들 보면 뭔가 생각이 나죠. 예전 대왕고래 관련주들이에요. 한선 엔지니어링.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왜 관련주가 됐냐면 시출을 함과 동시에 송유관을 박아야 되는데 그 송유관을 만드는 기업들이에요. 어저께 말씀드린 넥스틸이 바로 이런 송유관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 이외에 성강랜드나 시간에 조금 오르네. 태광 이런 기업들처럼 밸브를 만드는 기업들, 일승처럼 이제 액화 천연가스를 이제 기체로 만드는, 이거 제가 아까 대본을 자료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액화로 되어 있는 이 천연가스를 기화할 수 있는 이런 제품, 제가 한번 다시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요거 이때도 4,800원에 드렸죠. 이때도 4,800원에 드렸어. 1월 31일인데 이때 얘기를 드린 거고, 요 제기화 설비, 제기화 설비입니다. 액화 천연가스를 기체 상태로 변환하는 장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이제 1승인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LNG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게 1승입니다.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까지 급등 모였어요. 그래서 에너지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폭이 굉장히 커졌죠. LNG, 석유화학, 뭐 원전까지 굉장히 보폭이 넓어졌는데, 이러한 보폭이 넓어진 에너지 관련주들만 하더라도 지금 매매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 휴스틸이나 넥스틸과 같은 종목들은 잘 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삼성중공업, LNG의 대장이 누굽니까? 삼성중공업입니다. LNG의 대장이에요. 플로팅 LNG선, 그러니까 바다의 해상에 띄우는 부유식 그 LNG 시추선을 만드는 기업이 이제 삼성중공업인데, 결국에 시추 작업을 하게 되려면 알래스카도 지금 얼어 있는 땅일 뿐이지 바다예요. 지금 모든 천연 자원들은 대륙붕에 있지, 이 대륙에 있는 건 이미 전부 다 채굴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FLNG 선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강세 흐름 보일 수 있을 거다라는 것, 요것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도 봐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매수하기에는 좀 이제는 마지막 흐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신규로 매수는 안 하고 있고, 지금 남아있는 뭐 전진건설 로봇 정도만 이제 흐름 보는데, 이것도 거의 다 매도해서 의미가 별로 없고, 지금보다는 이제 협상 끝난 이후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그때 컨소시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은데, 로봇주 얘기는 요거 하나 또 있죠. 삼성전자 레인보우의 합병 이제 공식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공정위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면서 이 기사가 이제 오늘 초반에 나왔죠. 기업 결합 승인, 이 얘기가 나왔는데, 기업 결합하면서 뭐 반독점법에 뭐 무리가 가는 그런 부분이 없죠. 왜냐면 아직 산업 환경이 구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경쟁적인 우려는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로봇 관련 사업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지원을 스타트를 끊으면 다른 로봇주들까지도 전부 다 번지게 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시장은 지금 가장 활발하게 매매할 수 있는 시기 다시 도래했다, 저는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주도 섹터별로 지금 옥석 가리기 어느 정도 끝났잖아요. 뭐가 진짜 대장인지, 뭐가 진짜 핵심 관련주인지, 이런 것들 대부분 마무리가 됐으니까 전략적인 매매를 지금부터 진행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유튜브 영상, 카카오 라이브, 뭐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많이 구독해 주시고, 오늘 이제 수익 멋지게 올리면서 조금 답답했던 최근 흐름에서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순환매가 시작이 됐는데, 이런 활발한 순환매 1분기가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3월. 요 1분기 마무리를 훌륭하게 잘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남은 요 1분기 시장 잘 마무리를 하고 2분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시점으로 삼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구독자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매매에 동참하시면서 함께 수익을 멋지게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여러분들 수익을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HP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센즈랩은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 보안 솔루션 관련이죠. 네, 상승 흐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기술주들 역시 내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미증시 흐름이 중요합니다. 오늘 트럼프의 연설이 미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질지 여부 잘 체크하면서 내일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영상으로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홍 대표였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오후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